네, 이 민주당이 야권 연대 차원에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손을 잡았죠. 이에 국민의힘에선 반국가 세력과의 야합이라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야합은 야권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가 체제를 위협했던 세력들에게 국회 입성의 기회를 대놓고 열어주는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가 체제를 위협했던 세력들에게 국회 입성의 기회를 준다. 이 반국가 세력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옛날에 이석기 의원이 있던 통진당. 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 됐잖아요. 해산이 되면 유사한 정당을 창당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물 이상규, 김재현 인물들이 동일하잖아요. 이석기 의원이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 통진당에 있던 주요 인물들이 그대로 진보당에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강이나 정책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원래는 이게 위헌정당 해산의 그 효과에 따라서 원래는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례 연합하면서 세석을 이게 비례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구도 연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울산 북구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진보당 후보를 하고 거기 재선 의원 이상은 의원이 있거든 민주당에. 네. 지금 그분이 탈당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재인데 여기에 협상을 해서 국회 입성을 열어주면 이분들은 천안함도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다. 네. 폭침, 자폭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민심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당원이 민주당 10,000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재선입니다. 왜 진보당한테 다른 지역은 다 경선하는데 왜 울산 북구만 넘겨줍니까? 저는 이거는 원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탈당까지 경선 기회를 안 주면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된 이 통진당의 이 계보를 잇는 진보당이 이번에 야권 연합정당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하면서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은 원내 진입한 소수 정당과 연대를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든지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종북 세력과 함께한 적도 없고 함께하고 싶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는 절대 연대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북 세력이고 문제가 있는 정당이면 왜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은 거죠? 저는 거기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네. 강제 해산시켜야죠. 근데 지금 현재는 소수 정당으로 원내에 들어와 있고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역구 의원도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틀 안에 저희가 말한 다른 또 어떤 진보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종북 세력과 절대 함께할 마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규 의원이 그대로 지금 이 통합 진보당에 있었던 의원들이 진보당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뭐 민중당인가 그게 대표도 하셨고 하지만 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종북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도 저는 중도 무당층을 겨냥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정치색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 연합을 보면 이 소탐 대시를 하는 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관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진보당이나 이런 세력이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을 만들어 왔고 민주당 내 포진하고 있는 이른바 친문 진영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라도 한번 연합을 해서 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그 연합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내에 있는 친문 인사들, 이른바 비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일부는 탈당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탈당을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공천 전략인지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이 많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마 이 공천을 주도하고 당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추가 설명을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공천과 대한 자분과 지금 이 다른 그 소수 정당과 연대는 그 축구와 야구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랜 고민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의 취지는 소수 정당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 진입을 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지. 그게 당내 공천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정당을 겨냥해서 이 색깔론 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옛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구정욱 차장님. 네. 지금 왜 이 대표가 살기 위해서 이 소수 정당과 연합을 해서 이 통진당의 후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진보당을 포함시킨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만으로는 이 그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당 간 선거 연합을 통해서 이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하필 이 헌재가 위헌 정당이라고 심판을 내린 과거 통진당 세력과 손을 잡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 민주당이 과거 통진당 세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합을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그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위헌 정당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그들을 부활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양당은 이 선택을 놓고 비판과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도 오늘 오후 이 창당 대회를 열고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지도부나 저와 같은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기동력 있게 그리고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데 지금 조금 친명 색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요, 뭐 제3지대라고 또 같은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는 조금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본인이 이제 진짜 민주당을 만드시겠다 이제 이런 취지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이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탠스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기동력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운다라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이번 정부를 심판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 또 발을 맞추겠다라는 전략도 좀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요, 이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성을이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출마해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